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말이 생소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구조체. 영어로는 structure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적이다. 틀이 잘 갖추어져 있다. 어떤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 프로그램에서는 이 구조체라는 기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조체란 사용자가 C 언어의 기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한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재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에는 크게 봐서 숫자와 문자, 알죠? 인트, 또는 플롯 또는 캐릭터, 또 캐릭터를 배열해서 스트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걸 조합해서 확장시킨 개념 중에 하나가 배열이라는 게 있었었죠.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들의 집합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동일한데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기법이죠. 예를 들어 성적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학생이 40명이면 학생의 이름, 학번, 성적을 저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40종류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했을 경우 그 변수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쓰기도 좀 불편하고요. 물론 기준을 잡기에 따라서는 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다른 이름을 쓴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그만큼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하나만 사용하는데 그 이름의 몇 번째 건지 인덱스를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배열입니다. 꺾은 가로 속에다가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숫자를 적게 되면 이름은 동일하지만 그걸 지정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반복문에서 변수가 4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이 그 꺾은 가로 속에 인덱스만 바꾼 첨자, 방번호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용어는. 그것만 바꿔서 다 제어할 수 있는 기법이죠.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주로 배열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들만을 정의할 수 있는데 다른 데이터 타입끼리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쓰고 싶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배열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쓰는 기법이 바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조체의 장점입니다. 구조체는 기본 데이터 타입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복잡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걸로 재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식당에 가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거를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먹기가 짜증나고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조합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께서는 미리 세트 메뉴를 만들어 놓죠. 이 메뉴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구성하면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먹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셰프가 원했던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해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조체는 세트 메뉴입니다. 그럼 배열은 번들이죠. 라면 살 때 하나가 아니라 5개씩 묶어서 더 싸게 파는 거, 쓰기 쉽게 이동을 구매하기 쉽게 하는 거 그런 거고요. 구조체는 세트 메뉴예요. 그 구성품이 여러 종류로 합쳐져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구조체를 구성하는 변수들, 그걸 구성하는 변수 데이터 타입에서 틀린 거라고 이야기했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멤버라고 합니다. 또는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즉 구조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이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훅 들어와 버렸네. 썰도 안 풀고. 예, 앞 시간에 딴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급해서 또 썰을 풀다 보니까 자꾸 옆길로 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대로 정해진 길만 한번 가보려 합니다. 구조체의 정의 잘 이해하고 요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음이 급해지고 있네. 예,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구조체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초기화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와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용체, 또 데이터 타입 디파인, 또 디파인, 전처리기라고 하죠. 이런 사항들. 알면 편하고 몰라도 그만인 것들이거든요. 없어도 쓰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좀 코드가 좀 복잡해지고, 좀 세련되지 못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항들을 이번 시간에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한 이 구조체는 객체 지향 언어, 보통 자바, 파이썬 이런 거 이야기하죠. 이런 언어의 핵심이 되는 게 클래스죠. 이 클래스의 모태가 됐습니다. 이 구조체라는 개념을 점점 발전시킨 게 바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또 발명이 된 거죠. 개발했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게 나중에 내가 프로그램을 계속 공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구조체를 좀 조금 꼼꼼히 이해해 주면 나중에 가서 객체 지향 언어를 할 때 클래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조체 개념과 정의, 초기화 방법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자료용은 크게 봐서 뭐 기초 자료용, 파생 자료용, 사용자 정의 자료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것만 갖고 기초 자료형만을 이용을 했었죠. 주로 int, 캐릭터, 그다음 플롯이 더 float 이걸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이거보다 정밀도가 높은 게 더블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은 굳이 여기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만 알고 있다면 그걸 충분히 프로를 배울 수 있고요. 나중에 특이한 경우에만 값의 범위가 벗어나네, 보다 정밀한 값을 표시해야 되네, 이럴 때 그 다음 단계 롱, 더블, 롱, 더블 이런 데이터 타입을 공부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배열과 포인터라는 데이터 타입도 배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기초적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변형한 형태거든요. 배열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쓰는 경우 포인터는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값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와 공용체, 세트 메뉴로 하는 거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ype Define Enumerous Data Type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C에서 처리되는 종류 기준으로는 더 많은 내용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배운 것만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세련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얘 잘 짰는데 프로그램 간결한데 그러면서도 야 이건 무슨 뜻이지? 위에 정의가 되어 있네. 이런 남과 다른 아주 개성 있거나 조금 디테일한 면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말빨만 이렇게 쓰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해봅시다. 구조체 명령어는 키워드, 리저브드 워드라고 이야기하죠. 예약어. 그러니까 C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뭐 명령어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사용자가 지정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때 struct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조체 한번 알아봅시다.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구조체는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 타입이 다른 문자와 숫자도 쓸 수 있는 거 없는 걸 섞어서 쓰는 그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런 데이터 타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기초 데이터 타입을 가져다가 자기가 짜집기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번, 이름, 학점을 관리하고 싶거든요. 이걸 통째로 묶어서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번은 보니까 숫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럼 정수로 정의하고 혹시라도 문자가 들어가면 캐릭터로 정의해야겠죠. 그리고 글자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배열로 확장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 이름도 몇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준에 의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앞에서 문자 설명할 때 한글 처리를 별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한글이 들어갈 경우는 바이트 수 2개, 배열이면 캐릭터 타입의 방을 2개 확보해야지 한글이 제대로 저장이 됩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 이건 플롯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수로, 이건 문자 배열로, 이건 플롯으로 데이터를 선언해야 되는데 각각 불렀어도 상관은 없지만 귀찮잖아요. 이름 다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한 세트로 묶어주는 그런 명령이 바로 구조체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로 묶어준다. 이 묶어준다는데 방점을 찍기 바랍니다. 한 번에 갖고 다니까 훨씬 좋죠. 주문할 때도 좋죠. 1번 주세요. 그러면 되니까요. 오케이. 구조체는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다. 그게 필요성이죠. 구조체의 필요성 앞에서 얘기했고요. 여기도 제목이 구조체의 필요성이네.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숫자, 학번도 필요하고 이름도 또 성적도 이렇게 관리하고 싶을 때 이거를 이렇게 선언해서 써도 되지만
이거를 student라는, 이거는 학생에 대한 정보잖아.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 세트 메뉴 이름을 student라고 지정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앞에 structure라고만 쳐주게 되면은 요 이름으로 이 세 개가 묶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새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고 쓴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 이름을 스트럭처럴 키워드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구조체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끝에 가서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꼭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배열의 초기값 주는 거라든지 이럴 때는 세미콜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꼭 들어간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거는 변수가 선언이 된 게 아니라 틀만 만든 겁니다. 이런 우리가 int, 플롯 하면 이게 변수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int 뒤에 변수 이름을 적어야지 정수를 저장해서 변수가 정의되는 거잖아요. 마치 int, 플롯, 캐릭터 그런 걸 정의한 겁니다. 즉 변수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형식만 있는 겁니다. 알았죠? 구조체는 변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게 키워드라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struct. 그리고 물결괄호로 열고 물결괄호 닫아서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구조체와 배열인데 구조체를 앞에 설명했습니다.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구조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배열은 동일한 같은 타입의 변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배열 속에는 구조체가 못 들어가지만 구조체 속에는 배열을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다양한 타입의 변수 집합이고 이 구조체를 구성하는 변수는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네요. 처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통과합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놓친 친구가 있을까봐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차이점만 이 정의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벌써 한 챕터가 끝나는구나. 구조체와 배열의 차이점이 뭐죠? 구조체. 얘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 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같은 종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복소수, 날짜, 화면의 좌표, 사각형 등 같이 좌표값이 여러 개 있는 걸 세트로 묶어 쓸 때 구조체를 주로 사용해 봅니다. 해보려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개념을 잡았다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세트 메뉴 같이 묶어서 쓰는 거다라는 개념만, 그 말만 떠오르면 된 겁니다. 실제로 활용하고 정의하고 사용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빠르지 않죠? 쓸데없는 얘기 좀 덜 하고 있는데. 구조체 선언 정의하는 겁니다. 즉 구조체 틀을 만드는 겁니다. struct란 명령을 사용했을 경우 이거는 실제로 변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틀만 int, 플롯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struct라는 키워드 사용하고 뒤에 구조체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쭉 선언해 주죠. 일반적인 변수 선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들어간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에러가 나니까 뭐 잡아주겠죠.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스튜던트라는 구조체 내에는 넘버라는 것도 있고 네임이라는 것도 그레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불러내지? 살펴봅시다. 순서대로 이야기할 테니까요. 구조체 틀, 구조체를 정의한 겁니다. 변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틀만 만든 거, 모양 이거라고 내가 정의한 겁니다. 구조체 선언은 변수 선언이 아니다. 계속 강조하네. 이게 이제 책을 기준으로 내가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빼먹지 않고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또 내가 쭉 한번 훑고 정리하다 보니까 키워드, 중요한 사항을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좋은 거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꾸 듣다 보면 관심이 없더라도 귀에 익숙해지면 입에서도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반복되듯도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구조체라는 거는 일단 와플 있네, 와플.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틀에다가 뭔가 재료를 넣고 찍어내면 그게 구조체 변수가 되는데 이게 변수죠. 여기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는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틀입니다. 그런 차이점, 틀이라는 거. 아직까지 이런 종류의 명령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구조체는 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바, 객체지향 언어를 배울 때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값이 왜 저장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이 어떤 데이터 타입이나 형식을 정의한 거고 이걸 이용해서 변수를 만드는 걸 객체 지향에서 인스턴스화 한다,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전문 분야로 들어가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난 척 하려고 이상한 용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느낄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용어 몰라도 되고요. 아, 이게 무슨 의미를 써? 이것만 감 잡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구조체라는 것도 크게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기말평가할 때도 용어의 정의 적으라고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셰프가 뭐 어느 그 재료의 영양소까지 다 기억을 해야 돼? 몰라도 돼요. 입에 맞으면 되고 맞으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만 원하는 결과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고요. 또 작성하는 사람이 큰 부담이 없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구조체라는 거 기억해 줍시다. 구조체의 선언은 틀을 만드는 거지 변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이용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 그걸 구조체 변수라고 하고 그때 이게 변수가 됐기 때문에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구조체 선언한 거를 샘플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의 좌표는 X축과 Y축으로 구성이 되죠. 그때 그 좌표값 이렇게 해서 이걸 포인터라고 하자, 또 픽셀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픽셀이 되면 솔직히 좌표보다 이게 칼라라는 값까지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되겠죠. 뭐 흑백 모니터의 좌표값이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점을 찍을 거냐 말 거냐 옆길로 세고 있습니다. 통과. 날짜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때 내가 연, 월, 일을 따로따로 변수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걸 묶어서 데이트라는 변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트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 속에는 연, 월, 일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겠죠. 학생 정보에 대해서도 학번, 이름, 전공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스튜던트라는 이 변수, 구조체를 선언하고 이걸로 변수를 정의한 순간에 자동으로 학번, 저 세 가지 변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입력할 때, 출력할 때도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렉탱글의 약자로 RECT라는 이건 보통 사각형을 이야기합니다. 사각형 모양, 화면에 사각형을 표시하고 싶거든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좌표가 먼저 필요하죠. 화면상에 어디 표시되느냐. 그래서 좌표값, X, Y값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가로축이 얼마, 세로축이 얼마, 폭과 높이가 얼마인지를 또 정의해줘야지 사각형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련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묶어서 정의하는 거, 이런 걸 구조체라고 합니다. 갑자기 클래스 쪽 설명이 좀 섞이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뺄게요. 구조체, 데이터들의 모임, 세트 메뉴, 이 개념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쓰고 있죠. 똑같은 걸 여러 개 쓸 수도 있지만 의미가 틀린 데이터들이고 다른 데이터 편하게 쓸 수도 있고요. 배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을까? 앞 뒤에 나오니까 미리 얘기 안 할게요. 구조체 변수 선언, 아까 이렇게 해서 구조체를 정의했습니다. 이건 틀이라고 그랬죠.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변수 int나 플롯, 캐릭터를 선언하듯이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앞에 스트럭트란 말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왜? 이건 사용자가 정의한 거거든요. 아마 내부에서 따로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 같아요. C 컴파일러가. 그래서 야, 스트럭처 구조체인데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구조체 가져다가 변수를 만들어. 이름은 S1이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의 선언은 앞에 키워드 스트럭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S1 속에는 넘버, 네임, 그레이드가 다 포함된 이런 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변수 S1이라고 합니다. 세트 메뉴. 진짜 표현 잘한 것 같아요. 세트 메뉴란 개념을 가지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케이? 구조체 변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체 정의한 거고요. 이게 바로 구조체 변수거든요. 이때 S1이란 변수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서 스트럭처하고 여기다 스튜던트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그 이름이 없이도 구조체 선언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름을 적지 않고 그러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럴 때는 세미콜론 요 사이에다가 맨 뒤에다가 직접 그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얘들이 다 정의가 되는 거죠. 한 번만 쓸 때, 급하게 쓸 때, 이럴 땐 이런 식으로 이름 없는 구조체를 선언해 사용해도 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보고 위에 찾아가서 스트럭처 스튜던트 했는데 정의 보고 내려오기 짜증나면 만들 때 그냥 직접 변수까지 정의해 버려도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는 자기 편한 대로 쓰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취향에 맞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쁜 점이 있죠.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름이 없는 구조체에 있는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 정의는 좀 이따가 S4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 추가를 해야지 밑에 가서 스트럭처, 스튜던트, 모는 S4야 해야 되는데 이 모는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다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같은 구조체 또는 구조체가 또 필요해도 태그가 이게 태그구나 이름이 구조체 이름을 태그라고 하네. 태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쓸 때는 쓰는 게 좋은데 계속 쓸 거면 꼭 위에다 태그를 지정하고 그 태그 이름을 이용해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뭐 표현 방법은 다양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편하게 느끼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구조체에 초기화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한 거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자가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럼 스타트 될 때 초기 값으로 초기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행 중에 넣을 수도 있고 시작할 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체가 이렇게 선언이 됐으면 구조체 변수는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뒤에다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배열 정의하고 비슷하죠. 물결 가로로 묶어줬다는 거, 요거 특이한 점이죠. 오케이. 그리고 콤마로 분리하네요. 데이터 타입을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넣어줘야 되네요. 예,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변수가 하나니까 배열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넣는다. 마치 배열과 비슷하네, 내용은. 오케이. 구조체 초기화 방법은 는 하고서 뒤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값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만 넣고 안 넣으면 이런 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로 궁금증과 의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저기에 학번, 이름, 학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학번만 집어넣는다면 저기 네임하고 그레이드는 어떻게 초기값이 설정되는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도 해보고 싶네. 깜빡했어요.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나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생각컨대 저거는 초기값이 설정이 안 돼 쓰레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구조체 초기화 방법 물결 가로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지정해 준다. 기억해 줍시다. 구조체 멤버 참조. 앞에서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를 선언하는 부분,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변수에다 초기값을 집어넣는 것까지 설명을 했죠. 요번에는 이제 활용하는 거죠.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초기값까지 놓다는 소리는 쓰겠다는 거죠. 쓸 때 어떻게 쓰느냐죠. 쓸 때는 여기 점 이걸로 그 멤버를 구성을 합니다. 특정한 구조체 속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멤버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체 이름 태그라고 되어 있고요. 그 태그와 멤버의 관계를 점으로 표현합니다. 이 구조체 속에 들어있는 그레이드란 변수 할 때 여기다 이 점을 찍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프롬을 봤는데 점이 찍혀 있어. 근데 이게 변수명 사이에 있거든. 숫자 사이에 있으면 이게 이제 소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변수명 사이에 점이 들어가면 이거 구조체구나. 구조체 멤버를 지정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조체 멤버. 점교는 구조체에서 멤버를 참조할 때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점. 끝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왜 이런 거 쓰냐고요? 프로는 개발자가 쓰겠대요. 언어 개발자가 정한 겁니다. 우리는 왜 없습니다. 이게 법이고 진리거든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 속에서 멤버를 지정할 땐 점을 찍는다는 거. 피어리드 마침표 이렇게 해죠. 그냥 쉽게 점 합시다. 읽기 좋잖아요. 샘플이 나왔습니다. 샘플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구조체 정의, 구조체 변수의 선언, 초기값 지정, 또 구조체 활용까지 했으니까 불러서 써봐야겠죠. 여기 구조체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변수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변수의 멤버를 불러서 값을 집어넣습니다. S넘버에 이 값 집어넣고요. 여기 배열로 되어 있을 경우 집어넣을 때 이게 직접 넣어도 되는데 굳이 얘는 이제 스트링 카피라는 걸 썼네요. 이렇게 되면 더 편할 수 있으니까요. 자꾸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걸 쓰려면 라이브러리가 여기 적어놨네. 그래서 여기 스트링 헤더 파일이 들어갔구나. 이 스트링 카피라는 이 함수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 함수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복사해 집어넣고 그레이드는 4.3으로 했네. 이거 점 쓴다는 거, 구조체 멤버를 지정할 때 점 쓰는 거 주의 깊게 기억해 주고요. 출력도 마찬가지로 구조체
구조체 변수, 또 구조체 여기 맥의 구조체 변수를 지정하는 점이 들어있는 상태로 지정하는 거, 요거 좀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네. 변수 이름이 좀 특이한다는 거하고 정의 요게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찮아 보이는데 세트 메뉴입니다. 전체가 다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의 묶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딱 본 순간에 이건 같은 종류, 같은 거에 대한 데이터구나 이러는 거죠. 그게 장점인 겁니다. 데이터를 묶어서 분류하기 때문에 내용이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썰을 풀면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처리하는데 오류가 발생이 되면 워닝, 스캔F나 파일 입출력할 때 에러나면 요거를 메뉴에다 전처리기에다 적어주면 워닝 없어집니다. 스캔F나 이런 거 쓸 때 나오죠. 여기서 에러가 안 나는데 혹시라도 오류가 나면 요거 맨 윗줄에 적어주면 워닝 안 나옵니다. 보안과 관련된 워닝 경고가 나왔을 때는 이거 쓰면 됩니다. 이번도 앞에 거가 동일한 겁니다. 스트럭처 선언해 줬고요. 정의, 구조체 정의, 구조체 변수 선언, 그리고 스캔F. 요거 앞에 이거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거 에러 날 겁니다. 그냥 스캔F 쓰면. 아니면 이거 쓰지 말고, 위에 있는 거 쓰지 말고 스캔F 언더바 S 써주면 되죠. 그래서 학번 입력받고, 입력받을 때 이렇게 쓰네. 얘는 왜 M%가 없어? 얘 배열이지. 배열을 스캔F로 받아들일 때 M% 안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더블이니까 실수니까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스캔F로 직접 받을 때도 문제가 없구나. 이해하죠?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제 3번 막 들어가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잘하니까 신나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앞에랑 다른 거 없죠? 선언, 정인데, 요번에는 북이라는 거, 책을 정의했습니다. 책 제목, 저자, 가격을 하게 넣어가지고, 그때 이걸 갖다가 정의를 할 때, mybook이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바북이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두 개의 변수,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졌죠? 똑같은 겁니다. 한번 처리해 본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구조체 변수의 활용법을 익히라고 정의하는 거, 선언하는 거, 활용하는 거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넘어가듯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으면 안 되죠. 다 돌려봐야죠. 진짜 그런지 보고요. 이 내용도 바꿔보고요. 여기서 잘못된 값도 한번 넣어보고 이래야 됩니다. 시킨 것만 하면은 좋은 사람 못 돼요. 훌륭한 사람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이 시킨 거는 일단 하고 그 다음 것까지 해야지. 그래야지 청출어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죠? 예제 3번 꼭 돌려서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제가 계속 나오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 설명했었죠. 점을 나타내는 좌표는 x축값, y축값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구조체로 표현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 재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점의 값을 받아들여서 두 점과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게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써야 되죠. 이런 거 되게 싫어. 프로그램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거리 어떻게 계산하죠? 공식 적어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나한테 프로그램 개발 의뢰한 사람한테 하면 되고요. 안 되면 인터넷 검색하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하면 나올 겁니다. 그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지정된 방법을 코드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또는 그 지정된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있는 방법은 찾아서 쓰면 되는 거고요. 없으면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있는 방법이잖아요. 검색합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을 검색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나오더라고요. 두 점의 좌표값 잡고 그걸 계산을 한대요. 이거 이용한 겁니다. 그래? 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삼각형이요. 이렇게 삼각형 만든 다음에 요거 값 계산해서 이거를 계산해내는 거죠.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조체 먼저 선언했습니다. 옆으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좌표 값은 x와 y 값을 갖게 되죠. 이런 걸 두 개, 스트럭처 포인트란 구조체로 p1과 p2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알 거라고 생각해요. 디스턴스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x 차이, y 차이죠. 두 점의 차이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죠? 여기 첫 번째 좌표 이거에 x 곱하기 x 빼기 p1에 있는 x 곱하기 밑에 나옵니다. 보면 되죠 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점의 좌표 받아들였습니다. p1에 대한 거. 두 번째 좌표 p2 포인트 점 두 번째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되죠. 그 차이가 뭔지. 그래서 두 점 차이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요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거리가 나온 거 집어넣어주고 또 y축의 값 거리가 나온 거 집어넣어주고 요거하고 요거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곱해서 더한 거를 스퀘어 루트로 덮여야 되죠. 아 스퀘어 루트 루트인데 이거 이야 이거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이 계산 못한다고요? 이 스퀘어 루트는 함수명이 요겁니다. 모르면 검색해 C의 루트 계산 제곱근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sqrt라는 요 함수는 math라는 라이브러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math 수학 함수 관련된 것들 그거 쓰면 됩니다. C에서는 제곱근을 구하는 그런 연산자는 없습니다. 뭐에 2승, 3승 이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적어야 되거든요. x의 차이를 곱해요. 그럼 x의 자승이죠. 즉 a의 제곱 더하기 얘는 y죠. 얘는 b의 제곱을 루트로 묶어주면 이게 요 거리가 길이가 되는 거죠. 거리가 길이. 그걸 디스트에 넣습니다. 그래서 출력한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에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 기억하라고 연습 문제 낸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모른다고 해서 겁낼 필요 없습니다. 모르진 않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체 배우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 나왔네요. 구조체 안에 선언된 각각의 변수들을 멤버라고 하고 구조체로 선언하는 키워드는 스트럭, 척까지 쓰는 거 아닙니다. 구조체가 필요하면 왜 필요하죠? 나중에 재활용하려고. 안 쓰면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죠. 구조체에 선언된 선언만으로 변수가 만들어지는가? 구조체 정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조체를 선언한 거는 변수를 만들어지는 값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야 되죠. 구조체의 선언은 틀만 만드는 거고 구조체 변수의 선언이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구조체 멤버를 참조하는 연산자란 변수니까 좀 계산을 하는데 얘는 값을 저장하는 것도 연산이고요. 산술 연산도 연산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 크다 작다 같다 뿐만 아니라 이 마침표 있었죠. 구조체 멤버를 이것도 연산자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 구조체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법 설명했습니다. 정의하는 거, 변수 선언하는 거, 멤버 불러오는 거 요거 설명했어요. 장단점은 앞에서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